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백척간두의 위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정의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정의를 부르짖었던 좌파들, 이제는 정의 얘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위공직자 수사 이런 거 다 막아야 된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다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밖에는 나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게 있습니다. 당대표의 다선 의원 출신인 추미애가 법무장관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급을 낮춰서 법무장관에 가서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공소장도 언론에다가 비공개하겠다. 아니 심지어 국회에도 주지 않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수사와 기소를 검찰 내에서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통쾌하게 설명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김정기 TV 대표 김정기 박사님과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요즘에 추미애의 어떤 전횡에 관련해서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공소장 비공개 문제도 거짓말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특히 해외 사례를 봐도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부분, 검찰에서 분리하는 부분도 해외 사례에 따져도 말이 안 된다. 이런 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국제 변호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오늘 얘기를 시작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추로남부를 보면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글쎄요.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온몸으로 막아주잖아요. 이번에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있죠? 네. 그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몸통임을 제시를 한 거 아세요? 그렇게 돼 있나요? 네. 설명해 주시죠. 내용적으로 보면 그 공소장 내용이 결국은 문재인이 몸통이라는 거예요. 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초유의 선거 개입 사건의 몸통으로서 권력 남용, 통치권 남용을 한 것이다. 윤석열의 칼끝이 공소장 내용에 따를 것 같으면 문재인을 향하고 있으니까 추미애가 온몸으로 비공개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바로 온몸으로 비공개하겠다. 온몸으로 비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추미애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문재인 청와대를 지켜야 되는 무슨 사명이라도 있나요? 제 생각에는 추미애의 그 사욕이 좀 있지 않을까요? 사욕이요? 2년 후에 치러지는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공천해 주기를 바라겠죠. 서울시장을 하고 싶다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바로 대권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충성 맹세해가지고 실제로 온몸으로 방어를 해주다 보면은 기특하게 여겨서 그래 서울시장 한번 나가봐 이렇게 되는 거죠. 추미애 나이를 보건대 서울시장 나갔다가 대권을 도전하기에는 좀 늦지 않을까요? 추미애도 DJ에 의해서 20수년 전에 영입이 될 때만 해도 그 초기에 대권 주자였어요, 나름대로. 그렇죠. 그게 본인은 스스로 착각이겠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 비공개, 아니 미 연방 검찰이 비공개한다는 이야기를 인용했잖아요. 미국은 연방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기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차라리 비공개하고 싶으면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비공개를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기소가 된과 동시에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인데 어디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거꾸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법무장관 정도 되고, 그리고 또 본인도 또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팩트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저도 이제 여러 보도들을 봤더니 기자들이 또 열심히 찾아다가 거짓말이었던 거 다 증명을 했더라고요. 증명을 다 했죠. 도대체 무슨 용기로 그렇게 철면피죠? 용기라기보다는 무슨 철면피가 그런 철면피가 다 있죠? 사실은 아줌마의 용기가 가장 센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게 아줌마의 용기입니다. 추미애가 아마 그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공소장 비공개 공개 건도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인용해가지고 피를 보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일본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일본 케이스 해가지고 이제 이 검찰 내에서 수사검사하고 기소검사를 분리해야 된다. 네. 그
이 생뚱맞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렇죠. 통화하면서 어째 이런 분이 판사까지 하고 어째 이런 분이 오선 의원까지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사실은 하도 기가 막혀서 허허허 하고 웃었을 겁니다. 속으로.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일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검사가 하게 돼 있어요.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특별한 케이스 있잖아요. 아주 국민적 관심이 높은 특별한 케이스에 한해서는 이 총괄적으로 자문해주는 그런 검찰관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예. 통상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거짓말임이 드러날 것들을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실기를 하잖아요. 이리 되면 나중에 추미애가 하는 말은 아무도 믿지 않겠죠. 오, 그 양치기 소년이라고 해야 양치기 되나요? 소년이죠. 정확하게 말씀하신 예. 거예요. 서울시장의 꿈, 대통령의 꿈은 아마 이런 실수를 몇 번만 더 반복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양치기 소녀가 돼가지고 퇴출당할 겁니다. 근데 결국엔 이런 것들이 다 미봉책일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질 거잖아요. 밝혀지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충성을 보이는 거죠. 뭐. 온몸으로 사력을 다해서 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뭐 그런 거죠. 아하, 흉과 부족으로 맞습니다. 어쩔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렇죠.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이제 결국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그 평범한 진리를 추미애가 간과하고 있는 거죠. 아, 정말 답답해요. 답답하네요. 가장 답답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일 겁니다. 아니, 그건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아요. 아, 우라통입니다. 예. 그렇죠. 우라통. 미스터 우라통으로 바뀔 것 같아요. 윤석열이 화가 나서. 근데 사실 저는 요즘에 그런 네. 생각도 해요. 추미애가 아들 문제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닐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좀 건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 문제가 나오면은 가장 민감하기는 하죠. 그런데 그것도 부분적인 이유가 되겠지만은 가장 큰 것은 온몸으로 문재인에게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권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죠. 같이 공동 운명체죠. 어차피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했다는 것은 험난한 길이잖아요. 네. 여기에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중대한 미션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해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수락하는 순간, 껍수도 안 맞는 법무부 장관을 수락하는 순간 추미애는 나와 문은 이제부터는 공동 운명체다. 그러니까 문이 살아야 나도 산다. 아, 그런 거죠. 근데 사실 문재인 입장에서는 추미애가 네. 과거 전력으로 봤을 때는 같은 편이라고 보기가 힘들잖아요. 라인이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을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게 앞장섰죠. 추미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뭐 이 당 내에서도 일종의 전략적 제휴죠. 원래 좌파들이라는 게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중국에서도 국공합작하면서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합작해서 결국은 공산당이 이겼듯이 뭐 좌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은 정당화되는 거죠. 언제든지 저가의 동침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뭐 네. 추미애는 뭐 어쨌건 같은 패거리잖아요. 네. 그리고 추미애는 언제든지 써먹고 용도 폐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가지고 놀기 좋은 거죠. 아, 참 추미애 어떻게 보면은 광진을 해서 도망도 나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추미애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이번 사건들을 다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국민들은 전혀 보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치를 좀 하다가 한 10년 그 제야에서 대학 교수하고 변호사 활동을 하다 다시 정치권에 돌아와 보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동기들이 벌써 사선 의원들인데 보면은 국민 눈높이가 없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정치 평론을 하면서 비교적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제야에 나와가지고 국민의 눈높이를 배운 거죠. 한 10년 동안. 그러면서 평범한 거예요. 근데 계속 정치권에서만 십수년을 있은 사람들은 매몰이 돼가지고 국민의 눈높이를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사실은 큰 정치인들은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정치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만 보면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네. 네.
참 그렇게 죽지 않는데 네. 이번에도 또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출사표를 던지셨잖아요. 아, 그렇죠. 예. 제가 출사표 던진 거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뭐 신의 한 수에서 어쨌든 1년여에 걸쳐서 이 고정 패널로 계속 불러주셔서 무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저격수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난 3년의 문재인 실정을 보면은 국민의 한삼으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내 진출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려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예. 험한 길인데 네.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애국 국민들은 총선에서 표로 문재인을 심판할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김정기 박사님 같은 분들이 국회로 진출해서 민주당과 직접 싸우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추미애는 정말 갖은 꼼수를 써가면서 위헌적인 행동을 해가면서 대한민국을 적으로 돌려가면서까지 본인들의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각들만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 역시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월 15일에는 대통합으로 승리 거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의 한 수 시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구독 버튼 한 번만 누르셔야 됩니다. 2번 누르면 다시 취소되니까요. 한 번 누르신 분들 구독 중이라고 돼 있으면 그냥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천 꼭 해주시고 1877-1477 정기회원, 유튜브 회원도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기 TV도 매일 라이브로 진행이 되니까요. 정치 소식, 해외 소식, 정말 좋은 소식들 가득 차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